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대 의대 수석 나카무라 에리가 전통과 논리를 깨고 한글 필기법으로 학업 성적까지 끌어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수들조차 입을 다물었죠. 처음엔 한국 문자를 무시했어요. 도쿄대 수석인 제가 감히 한글을 배운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한글 필기법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학문의 혁신이었어요. 왜 일본 최고의 명문 대생인 제가 전통과 논리를 깨고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교수들조차 말문이 막힌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일이 일본 교육계 전체를 공황 상태에 빠뜨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녀가 본 한국 문자혁명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해부학 실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A사 용지 10장에 빼곡하게 적힌 노트를 들고 실습실에 들어갔죠. 오늘은 심장의 구조를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저는 자신만만하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갔습니다. 심장의 발생학적 기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해부학적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을 때 미야자키 학생, 교수님이 손을 들어 멈춰 세웠습니다. 지금 15분째인데 아직 우심방도 못 끝냈어. 핵심이 뭐야? 교수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모든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나요? 실제 수술에서는 30초 안에 핵심을 파악해야 해. 교수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너무 대충 접근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깊이 있게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미야자키, 지식은 많은데 요약 능력이 없어. 응급실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야. 전과목 수석인데요. 제 분석이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우셨나요?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학문적 겸손함이 필요해. 다음 주까지 같은 내용을 3분 안에 요약해서 다시 발표해. 억울했어요. 성실하게 준비한 게 잘못인가요? 실습실을 나가는데 뒤에서 학생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토는 어떻게 매번 3분 안에 완벽하게 정리하지? 한글로 노트 정리한대. 핵심만 뽑아내는 게 정말 깔끔해. 나도 배워볼까? 요즘 유행이던데. 응, 시각적 구조가 달라서 정보 정리가 훨씬 효율적이래. 한글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의학의 정확성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3분 만에 완벽한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다음 주까지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설마 정말 효과가 있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며칠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학년 후배 다나카 유미가 한글로 빼곡히 적힌 노트를 보며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다나카 학생, 그게 뭐예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일본 최고의 의대생이 외국 글자로 낙서하듯 정리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나 봅니다. 주변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저희를 쳐다봤어요. 여긴 도쿄대예요. 일본의 전통과 학문적 엄정함이 있는 곳이라고요. 한국 글자로 의학 공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유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해력 높이는데 정말 좋아요. 교수님도 칭찬하셨어요. 교수님이 칭찬했다고요? 설마 해부학 교수님이요? 네, 지난주 발표에서 정리가 깔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15분 동안 완벽하게 분석한 내용보다 한글로 대충 끄적거린 게 더 낫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일본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 모국어로 제대로 의학, 공부할 능력이 없어서 외국 문자에 의존하는 거군요. 제 말에 유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효율적이라고요. 한국 애들이나 쓰는 유치한 방법을 효율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수준이 떨어지네요. 도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어요. 다나카 학생 같은 사람 때문에 도쿄대 의대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일본 의대생이면 일본식으로 공부해야죠. 요즘 의대생들 다 그래요. 해부학 앱도 한글 버전으로 써요. 그냥 효율적인 거예요.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왜 그런 걸 써봐야 해요? 전과목 수석인데 굳이 한국식 방법을 배울 이유가 있나요? 제 말에 유미가 완전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학 공부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세요. 한국 따라하기는 그만두고요. 유미가 울면서 짐을 챙겨 도서관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SNS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선배가 후배 괴롭히는 거 봤습니다. 한글로 의학 공부한다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더군요. 전과목 수석이라는 사람이 정말 한심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저런 사고방식이 있다니. 전과목 수석이면 머리는 좋은 모양인데 인성은 꽝이네. 의사가 될 사람이 저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니 무서워요. 며칠 후엔 일본 트위터에서도 이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해시태그까지 만들어져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가요? SNS 사건이 터진 후 며칠 동안 학교에서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찜찜한 마음에 집 근처 대형 서점에 갔어요. 혹시 한글 교재가 얼마나 팔리는지 궁금했거든요. 죄송합니다. 한국어 교재 코너가 어디에 있나요? 2층 어학 코너 가장 앞쪽에 있어요. 요즘 의대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섹션이거든요. 의대생들이 많이 찾는다고요? 네, 특히 명문대 의대생들이 많이 와요. 도쿄대, 와세다, 게이오 의대생들 말이에요. 2층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 교재 코너가 영어 교재 코너만큼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대부분의 책이 품절 상태였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의대생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어 공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대 공부 때문이에요. 요즘 해부학이나 생리학 공부하려면 한글 필기법 정도는 기본이거든요. 기본이라고요? 네, 저희 학과에서 한글 못 쓰는 애가 오히려 이상한 정도예요. 교수님들도 권하시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어 교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3년 전부터 급증했어요. 특히 의대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늘었죠. 왜 갑자기요? 한글이 의학 용어 정리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정리가 잘 돼서 의학 앱에서 쓰기 좋아해요. 게다가 한글의 인지 과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저희 매장에서도 한 달에 500권 이상 나가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도쿄 소재 의대생들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앱스토어를 검색해봤습니다. 정말로 한글 메디노트라는 앱이 의학교육 1위에 있었어요. 리뷰를 읽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도쿄 의대생인데 해부학 공부할 때 최고예요. 와세다 의대인데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게이오대 의대인데 병리학 정리에 완벽해요. 모든 명문 의대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처진 게 아니라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거였어요. 유튜브에서 의대생 한글 필기법을 검색해봤습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부분 일본 의대생들이 만든 콘텐츠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어요. 의대 들어가기 전부터 써왔는데 정말 좋아요. 우리 의대에서 한글 모르면 바보 취급받아요. 이제 일본어로 의학 필기하는 게 더 어색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글 메디노트 앱을 다운받았어요. 물론 한국 문화를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려는 거였죠. 처음에는 한글을 쓸 줄 몰라서 인터넷에서 기본 자음 모음을 찾아봤어요. 기역, 니은, 디귿. 정말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써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어로 쓸 때보다 손목이 덜 피곤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 해부학 이론을 한글로 정리해봤어요. 어색했지만 신기하게도 눈에 잘 들어왔어요. 네모 블록 같은 글자들이 정보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리 속도였어요. 평소 같으면 30분 걸릴 내용을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우연일 거야. 다음 날엔 생리학 과제를 한글로 정리해봤어요. 또 빨라졌습니다.
3일째에는 병리학 리포트를 한글로 작성해봤어요. 평소 같으면 밤을 새워야 할 분량인데 저녁 10시에 끝났습니다. 설마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교수님께 리포트를 제출하는 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미야자키 학생, 이번 리포트 정말 잘 썼네. 구조가 훨씬 명확해졌어. 교수님의 칭찬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논리 전개가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이야. 뭔가 다른 방법을 써봤나? 그냥 정리 방식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은 과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리나, 요즘 리포트 퀄리티가 더 올라간 것 같아. 어떤 비법이 있어? 집에 돌아와서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더 정확히 실험해보기로 했어요. 같은 내용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정리해서 비교해봤습니다. 일본어 버전 40분 소요 3페이지, 한글 버전 25분 소요 2페이지 반. 내용의 깊이는 오히려 한글 버전이 더 좋았어요. 핵심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이건 부정할 수 없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야. 연필이 볼펜보다 편한 것과 같은 거겠지.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도구는 도구일 뿐이야. 이게 한국을 인정하는 건 아니야. 다음 날부터 모든 과목을 한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글로 공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건 정말 빨리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음모음 조합이 어색했는데 4일 만에 웬만한 의학 용어는 다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역시 나 정도 머리라면 이런 건 금방이지. 자만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생각보다 단순하고 규칙적이었거든요. 복잡한 일본어 한자에 비하면 정말 쉬웠습니다. 실제로 이틀 만에 모든 자음모음 조합을 외웠고 사흘째부터는 일본어 의학 용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도 자유자재였어요. 문자 자체는 인정해줄 만하네. 한글의 구조가 정말 효율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조합하는 방식이 시각적으로도 명확하고 타이핑할 때도 손목에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글 연습을 하다가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사토 유카라는 전학생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근무하셔서 5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중학교 때 일본으로 돌아온 아이였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따돌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유카가 한글로 노트를 정리하고 있는 걸 봤어요. 유카야, 뭐 하고 있어? 공부요. 한글로 하면 생각이 더 잘 정리돼요. 서울에서 익숙해져서. 그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여긴 일본이야. 이제 일본 학생이면 제대로 된 글자로 써야지. 그런 네모 블록 같은 걸로 뭘 한다고? 유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네모 블록이 아니에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요. 과학적이라고? 히라가나 가카나가 훨씬 우아하고 전통적이야. 한국에서 산다고 일본인이 한국 흉내내는 게 자랑이야? 그때부터 저는 유카를 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말했죠. 한국에서 살았다고 해서 한국 애들처럼 행동하는 게 자랑인 줄 아나? 다른 아이들도 저를 따라 유카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카는 점점 더 위축됐고 결국 한 달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전학 가는 날 유카가 제 책상에 작은 공책을 놓고 갔어요. 리나야, 저는 일본이 고향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좋은 것들도 많이 배웠어요. 언젠가 리나도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그 공책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유카가 맞았네요. 한글이 정말 효율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였던 거예요.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하라고. 유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같은 일본인이었는데 한국 경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괴롭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하나코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 일로 사이가 서먹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코야, 혹시 시간 되면 한글 필기법 좀 알려줄래? 하나코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나는 한국 관련된 건 다 싫어하지 않았어. 싫어한 게 아니야.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어서. 그럼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도 바뀐 거야?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문화는 문화고 도구는 도구지.
도구가 좋다고 해서 그 나라 문화 전체가 좋다는 건 아니잖아. 하나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가르쳐 줄 거야? 조건이 있어. 앞으로 한국 문화 무시하는 말 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최소한 함부로 말하지는 않을게. 하나코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하나코와 함께 카페에서 한글 의학 노트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의대생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리나도 한글 공부해. 나도 배우고 싶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어 작은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세미나 만들어 볼까? 의학과 언어구조 연구회 어때? 드디어 의대 내에서 소규모 세미나가 탄생했습니다. 세미나 첫 모임에서 저는 발표를 했어요. 한글의 블록 구조는 의학적 정보의 시각적 인지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의학 용어 정리 속도가 약 30% 향상되고, 우와, 리나가 정말 달라졌네. 전에는 한국어 언급만 해도 싫어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하니까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더군요. 몇 달이 지나 졸업 논문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글 문자 구조가 의학적 인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했어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시각적 구조가 뇌인지 과학적으로 정말 혁신적이라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부터 이미 이런 효과를 고려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구조를 고려한 과학적 설계였던 거죠. 우리는 이제야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500년 전에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 더 깊이 파보니 한글이 단순히 표기 문자가 아니라 사고 체계 자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도구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논문을 쓰면서 계속 유카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가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했던 말이 정말 맞았던 거예요. 드디어 논문 발표 날이 왔습니다. 한글의 시각적 구조는 의학적 정보 처리 속도를 30% 향상시키고 기억 정착률을 25% 높입니다. 이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인간의 시각인지 패턴과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군. 그럼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겠네. 순간 말이 막혔어요. 저는 이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일본 주요 의학 학술지에 제 연구가 보도됐습니다. 도쿄대 의대생 한글의 의학적 인지 효과 밝힌 논문으로 학계 주목. 그날 밤 유카가 남긴 공책을 다시 꺼내봤어요. 쓰레기통에서 주워뒀던 거였죠. 한글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누구든요. 눈물이 났어요. 유카가 말하려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국경을 넘어서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인정하자는 뜻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하나코에게 찾아갔어요. 하나코야, 내가 정말 바보였던 것 같아.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말이야. 리나, 너 정말 괜찮아? 응, 이제 정말 알겠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말이야. 그럼 이제 한국 문화도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아. 편견 없이 말이야. 그날부터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카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글로 말이죠. 유카야, 정말 미안해. 이제 알았어.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인정하는 게 진짜 일본인다운 거였어. 고마워, 나를 가르쳐줘서. 제 오만함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게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 유카를 다시 만났거든요. 지금은 서울대 의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 아이는 한일 의료 교류에 관심이 많아서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리나, 정말 많이 변했구나. 유카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맞았어. 괜찮아. 그때는 서로 어렸으니까. 유카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한글의 특성을 활용해서 의료 차트를 만드는 방법, 환자와의 소통에서 한글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리나도 한국에서 공부해보지 않을래? 교환학생으로.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6개월간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지,
환자 중심의 의료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특히 한글로 된 의료 기록들이 얼마나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지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일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도쿄대 의대에서 정식으로 다문화 의료 커뮤니케이션 강의가 개설됐고, 그중 한 챕터가 바로 한글을 활용한 의료정보 정리법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일본 의사, 국가고시에서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SNS에서 욕먹었던 그 사건이 오히려 일본 의료계의 변화를 촉발시킨 거였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놀란 건 한글이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혁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였어요. IT, 과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한글의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AI와 한글의 결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의 조합 구조가 인공지능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거든요. 500년 전에 이미 미래를 내다본 문자였구나. 6개월 후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일들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내온 리포트들이 일본 의학계에서 화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 의과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의학 저널에서 연재 제안도 받았어요. 미야자키 박사, 한국식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한글 의료 차트가 정말 효율적인가요? 이제 저는 한일 의료 교류의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저처럼 도쿄대 수석이라고 해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게 하는지. 지금도 일본 전역에서 한글 의료 노트법이 확산되고 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방법이 일본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유카가 말했던 것처럼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인정하는 게 진정한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편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한글로 일기를 써요. 생각이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지혜와 문화가 담긴 보물상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달에는 서울대학교와 도쿄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의료 AI 프로젝트에 참여해요. 한글과 일본어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정말 기대돼요. 그때 도서관에서 울면서 나간 유미에게도 사과했어요. 지금은 제일 친한 후배가 되었죠. 선배, 그때 일이 오히려 일본 의료계를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정말 다행이야. 내 무지함이 적어도 좋은 결과를 낳았구나. 이제 저는 진정한 의사가 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환자의 국적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말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던 것 중에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